지금부터는 Q&A를 하겠습니다. Q&A 아시죠? 네. 뭐 영어를 뭐 잘 하시니까. 엄마가 키 크면 딸도 키 크고 아빠가 키 크면 아들도 키 크고 키가 작은 애가 태어나면 우리 어렸을 때 주워왔다. 저하고 이제 좀 친해졌어요. 네, 제 다리 주- 밑에서. 제- 그것도 다리 밑에서 꼭 주워왔대요. 맞는데 엄마 아니 근데 다리 밑에서 근데 원래는 유전이다 아니다. 유전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요?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예. 가슴이 큰 분들, 네. 큰 분들은 유전성 경향이 확실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엄마가 축소 수술을 하고 네. 딸을 데리고 와서 네. 딸을 또 수술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 이제 브래지어를 이걸 좀 안 하는 게 건강에 좋은가요? 아니면 뭐 그거 해야 되나요? 가슴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움직이면 예. 나비 모양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비 모양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이? 네 출렁 이런 움직임이 많으면 네. 가슴이 크신 분들은 점점 처지겠죠. 아. 그래서 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좀 많을 때에는 네. 좀 챙겨서 스포츠 브라 같은 거. 그렇죠. 요새 스포츠 브라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서 한번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가슴을 잘 그 잡아주고 뽕 있는 뽕 있는 거 말고 또 하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가슴 크림이나 한방에 어떤 뭐 침술이라든지 뭐 한약재를 먹는다든지 뭐 해갖고 확대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네. 네. 만약에 확대됐으면 네. 부작용이겠죠, 부작용. 아 부작용. 네, 확대해서 원래 안 되는 부작용. 건데 네, 그렇죠. 됐으면 된 게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진짜 과학적으로 1%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니까 예를 들면 한방 약 중에서도 뭐 일부 성분이 호르몬 쪽에 작용을 해서 그게 여성 호르몬을 조금 더 농도를 높여서 여성 호르몬에 반응하는 유선 조직이 커졌다 이런 것들 가능한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정말 중요한 건데 혹시 모유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100%는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수술할 때는 유선 조직과 보형물이 최대한 가까이 가지 않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럴 경우에는 기술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보형물이 유선 조직과 가까이 가는 경우에 예를 들면 보형물이 조금 뭐 옛날 보형물이다 그러면 그 얼마 전 아니고 좀 시간이 됐죠. 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희귀한 그런 원인들이 한꺼번에 합쳐지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 모유수의 영향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비싸게 준주고 했는데 교체를 해요? 아니면 평생 가요? 죽을 때까지? 문제가 생길 예. 확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생긴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 10년마다 보형물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이전 세대 보형물에서 예. 그 보형물들과 관련된 이 자료들을 모아봤더니 10년쯤 되니까 확률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조금씩 올라가다 갑자기 높아지더라. 네. 그래서 10년쯤 되면 보형물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갑자기 높아지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서 얘기 나누는 건데요. 수술하면서의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관리 잘한다는 기준으로. 네네네. 보형물 자체의 문제는 거의 안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부작용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사실 기존의 가장 큰 부작용은 보통은 구형구축. 보형물이 내 거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내 거 아닌 게 들어오면 예. 얘를 가두든지 그렇죠. 밖으로 빼냅니다. 이건 너무 크니까 예. 못 빼니까 예. 이걸 가두거든요. 음. 그 가두는 그 공간 주변에 네. 이렇게 방을 이렇게 쌓아버리는데 예. 그게 피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피막이 적절하게 생겨야지 보형물의 위치도 움직이지 않고 예. 촉감에도 영향을 안 미치는데 예. 이 피막이 단단하게 생겨버리면 보형물의 위치를 바꿔주기 때문에 예. 모양도 이상해지고 만졌을 때도 딱딱한 피막이 만져지니까 촉감도 나빠지니까 최근에는 그 구형구축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보형물이 좋은 것들이 나와서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축에 대한 걱정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예전만큼 구축은 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미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어찌 보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환자가 원하는 그 부분을 의사가 잘 알아서 최대한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궁금증 많이 해소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오늘 성형 쇼핑 아닙니까? 네네. 좀 싸게 할 수 있는 네네. 시술 방법 네.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요새 가성비 많이 찾으시는데 그렇죠? 제가 저번에 명품 이거 방송하신 것도 제가 봤는데 예예. 사실 비싼 거는 좀 비싼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터미널없이 비싼 게 문제인 거고요. 예예. 그래서 정해져 있는 비용보다 조금 싸게 하려면 사실 병원에서 각각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을 한다고 해서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형 앱 같은 것도 있고 예. 가르쳐 주세요. 예. 이제, 네. 아 그건 제가 알게 되겠네요. 네네네. 저기 다 어디에서 뭐 있대요. 이렇게 제 취재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자랑을 딱 10초 동안 10초간요? 예. 네. 제가 하나 둘 셋 해봤어요. 시작. 아, 아니요. 손 보이시나요? 네, 작고 고운 손, 그다음에 이제 신뢰가는 얼굴, 그다음에 이 목소리만